네, 안녕하세요. 민서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제가 지금 운영 중인 사업을 좀 안정화시키고, 이 안정화시킨 다음에는 유튜브에 좀 집중을 해서 더 많은 콘텐츠를 올려야지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이 사업이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아직 사업도 열심히 하고, 유튜브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는 걸로 결론을 내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동안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독자 수가 상당히 좀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자세한 근황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하고, 이번 영상의 주제는 제 채널에서 그동안 가장 인기 있었던 사업계획서 함께 쓰기를 다시 한번 만나볼 건데요. 제가 오늘 가져온 서비스는 화장품을 해석하다, 화의 플랫폼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사업계획서를 한번 써볼 겁니다. 여러분, 내년에 이제 예비창업 패키지 있는데 준비 잘하고 계시죠?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이 조금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아직도 막막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제가 다시 유튜브를 시작을 했으니까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영상 만나보시죠. 자, 마찬가지로 예비 창업 패키지 양식을 그대로 활용을 할 거예요. 이제 창업 아이템 개요, 요약,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사실 이 부분을 저는 먼저 쓰고 이 부분을 바탕으로 나머지 본문들을 채워 내려가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내가 아직 좀 부족하거나 좀 준비가 덜 됐다 싶으면 그냥 이 본문부터 채운 다음에 그 다음 요약본을 채워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문제의식 만나보기 전에 제가 이제 폰트에 대한 팁을 좀 드렸죠. 나눔 코딩, 나눔 발음 코딩, 이런 좀 이렇게 예쁜 폰트들을 사용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런 폰트들을 어떻게 나는 없다, 뭐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맑은 코딩이라는 폰트를 한번 그대로 써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그대로 냅두고 이 본문만 맑은 코딩으로 좀 바꿔보죠. 자, 그래서 맑은 코딩으로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파트, 문제인식의 창업 아이템의 개발 동기부터 볼 건데요. 자, 보시면은 이제 국내 시장의 문제점을 혁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기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은, 결론적으로는 그냥 여기는 백그라운드와 프로그램을 다루는 파트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어떤 좀 사회적인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을 좀 짚어주시면 조금 더 좋고, 저는 경우에 따라서 이 파트는 약간은 생략해도 된다고 봐요. 요즘은 확실히 예비 창업 패키지도 뭐 5, 6페이지 내외 이렇게 써야 되니까 프로그램부터 나가도 되는데, 어쨌건 그냥 우리는 이론적으로 알고 계셔 주시면 돼요. 이 파트는 백그라운드와 프로그램을 다뤄주는 파트구나. 자, 그래서 저는 우선 처음에 진행을 할 때 내가 어떤 현상에 대한 문제 정의를 했으면 그 문제정의 그 한 단계 위에 있는 배경, 사회적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다뤄주시면 돼요. 저의 사업계획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표를 항상 잘 이용해 주셔야죠. 그래서 이 표 2칸짜리를 만들면, 자, 여기 부분은 이미지를 넣으면 될 거고, 여기도 이미지, 그리고 여기는 이미지에 대한 설명 부분을 넣어주시면 좋겠죠. 우선은 저는 사회적 문제를 이제 찝어볼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요새 많이 쓰는 말들, 빌드업이라고 하죠. 자, 빌드업을 해볼 건데, 여기를 보면은 저는 우선 피부 문제에 대해서 네이버 데이터 랩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피부 문제는 2016년부터 뭐 19년, 20년까지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빌드업에 채워 넣습니다. 예쁘게 딱 채워놔야죠, 이 정도로.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뭐로 할 거냐, 피부 트러블에 대한 고민은 계속 2016년부터 21년까지 증가하고 있어. 왜? 나는 네이버 데이터랩 피부 문제를 한번 키워드 검색을 해보니까 증가하고 있어. 이런 어떤 것들을 한번 활용해 봤고, 그 외에는 어떤 피부 질환자의 정신적, 사회적인 삶의 질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피부학회 2019년 조사 결과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약간 이게 삐져나온 게 아쉽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자간을 수정할 수 있거든요. 자, 10% 수정했는데 안 먹혔어. 자, 그러면 20% 정도 수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약간 더 이 글자들이 조금 더 오밀조밀하게 보여요. 하지만 한 20% 정도까지는
요거를 읽어내는데 큰 가독성의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줄이 삐져나왔을 때는 자간을 조금 더 조절해주면 좋겠죠. 이제 요거는 이제 삭제해줘도 되겠죠. 한번 읽었으니까. 이제 사회적 문제를 내가 한번 집어봤어. 자, 그러면 사회적 문제 이면에 내가 했던 어떤 문제 정의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는 표를 활용할 거예요. 표가 줄수, 칸은 어차피 6개 될 거니까. 자, 표를 활용해서 이 정도 흘려놓고 이번에는 이 왼쪽 줄을 좀 설명, 제목 뭐 이런 걸로 써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좀 줄이고 제일 왼쪽에는 뭐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또 마찬가지 좀 늘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계속 이렇게. 그래서 내가 생각한 어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한테 맞는 화장품을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성분을 알기 어려워. 그리고 성분을 알았다 하더라도 세부 정보를 알았고 이게 내게 맞는 제품인지 확인할 길이 없어. 화장품 가대 광고, 뭐 인위적인 후기로 인해 나한테 맞지 않는 화장품 구매로 이어져. 뭐 이런 어떤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물론 제가 이제 이 화해 대표님 인터뷰를 봤는데 컴퓨터도 이렇게 어떤 CPU나 이런 그래픽 카드나 다 따져가면서 사는데 왜 화장품은 그냥 사느냐, 뭐 이런 의미에서 출발을 했는데 조금 더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제가 혼자 연구해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쓰는 사업계획서는 그냥 논픽션과 픽션의 약간 결합물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의 가장 큰 문제 원인은 대부분의 2030 세대는 화장품의 성공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구매하는 경향이 있어. 정말 그런가? 한번 살펴봤더니 여기는 좀 절반. 화장품 구입 시 가장 유용한 정보가 다른 사람들의 사용 후기나 추천이었어. 자, 그리고 또 이거를 나눠야죠. 어떻게? 칸수를 2개로. 그러면 이렇게 여기로 들어가겠죠? 일로 와. 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위로 가면은 공간이 확보되겠죠? 자, 그래서 화장품 구입 시 가장 유용한 정보가 다른 사람들의 사용 후기나 추천, 그리고 화장품 채널의 탐색 영향은 친구와 동료의 탐색 영향이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약간 공간을 확보해서 약간 위로 빼주고 출처를 써주면 너무 좋겠죠. 저는 오픈 서베이 뷰티 트렌드 2014를 참고했습니다. 우리 맑은 고딕 쓰기로 했죠. 참 좀 글자 색도 출처스럽게 회색깔로 해주고, 요거는 그러면 차라리 공간에 있으니까 여기다 써주면 훨씬 좋겠네요. 약간 안 예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공간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니까. 자, 어쨌건 사실 요즘 다시 찾은 이 화장품 구매 트렌드는 성분을 많이 본다고 써 있어요. 왜? 제가 봤을 때 화해, 뭐 이런 훌륭한 화장품 플랫폼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소비자분들의 화장품 구매 패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2021년 자료, 2020년 자료로 이 화해를 풀어나가기에는 다소 이 스토리가 꼬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2014년 오픈 서베이 뷰티 트렌드 이런 걸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구매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봤더니 화장품을 추천하거나 발견을 해서 뭐 블로그를 확인할 수도 있고 관련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대부분 광고 제품이고 성분에 대한 정보를 알기가 어려웠어. 그래서 성과 없이 그냥 화장품을 구매하는구나, 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사를 했겠죠, 우리가. 자, 그래서 문제를 정의 한번 해봤어요. 자, 문제 정의한 거는 나한테 맞는 화장품을 찾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화장품에 대한 자세한 성분에 대해서도 알기가 어렵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약간 첫 번째 라인에 다 들어오면 좋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요 라인에는 이제 요 사회적 문제 배경, 그리고 첫 번째 섹션은 요거, 두 번째 섹션은 요거 딱 들어가서 딱 1페이지가 끝나도록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더 우리가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면 나중에 그냥 이거 날려버리시고 2-1을 이 밑에다가 그냥 써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지? 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1-1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래서 1-1 다시 정리하자면 이 1-1 창업 아이템 개발 동기를 쓰는 방법은 결국 어떤 사회적 배경, 문제, 백그라운드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의 주장, 나의 어떤 빌드업에 도움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나는 이 화해라는 플랫폼 사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문제 정의를 뭐 이런 식으로 풀어나갔어요. 나한테 맞는 화장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성분에 대해서 알기도 어렵다. 근데 만약에 내가 제조업이야. 제가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하면은 그에 맞는 스토리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약간 플랫폼 사업에 적합한 스토리로 풀어나가면서 결국 내가 하려는 건 제조업이라던가 이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만약에 내가 제조업 사업을 할 거야. 문제 정의를 다시 해봐야겠죠. 그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냐면 내가 제조업인 경우는 예를 들면 아까 뭐 잘못된 화장품 사용으로 인해 피부 트러블이 생겨요. 이렇게 되는데 근데 화장품 성분 중 유해 성분 비율이 생각보다 높네. 그래서 나는 제조업을 갈 거면 어떤 시중 화장품에 대한 유해 성분 비율이 높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려는 제조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라고 이 스토리텔링을 이어나가야겠죠. 그래서 어떤 내가 제조업인지 어떤 플랫폼 사업인지 아이 관련된 사업인지 아니면 좀 더 고도화된 사업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시작부터 어떻게 문제 정의를 하는지도 약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사업을 기준으로 지금은 설명을 하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오래 걸린다 그러면은 이 플랫폼 사업으로 내가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스토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빌드업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이거는 한번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1-2 창업 아이템의 목적, 요 필요성부터 만나볼게요. 이 가이드를 보시면 똑같아요.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 문제점을 핵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 근데 이게 약간 아쉬운 거는 1-1 요거랑 약간 비슷하죠. 자, 그래서 우선은 요 섹션에 대한 설명을 가볍게 드리자면 요거는 결국 마찬가지로 니즈를 채우는 곳이에요. 아까 1-1은 뭐를 채운댔어요? 백그라운드와 프로그램으로. 1-1을 채우는 거면 1-2는 요 니즈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어떤 니즈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건데 또 요 섹션을 채우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시장 동향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의 수요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시장은 성장률이 얼마나 되는지,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장 동향 조사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트렌드 조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요즘은 이런 트렌드로 이런 니즈가 발생을 하고 있어 라는 걸 보여주면 되겠죠. 실제로 저도 이 사업계획서를 준비하면서 대표적으로 메조미디어, 나스미디어, DMC 레포트, 오픈 서베이 이런 것들을 다 참고하면서 이러한 화장품, 뷰티 트렌드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거기로부터 많은 인사이트를 저도 얻으면서 이거를 채워 나갔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아무래도 이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은 조금 더 니치한 시장을 건들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증명해내야만 하는 어떤 그런 필요성들, 그런 것들은 이제 타겟 조사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1-2 섹션을 채우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시장 동향 조사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트렌드 조사, 세 번째로는 내가 직접 한 설문조사, 요 세 가지를 잘 콘텐츠화해서 이렇게 1-1을 세워내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채워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첫 번째, 시장 동향. 어떤 화장품 시장은 당연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는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뭐부터 알아볼 거냐? 자, 그래서 저는 바로 트렌드부터 알아보자면 현재 시장에서 화장품 구매 채널 및 트렌드 조사 이런 것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참고한 자료는 바로 요건데 오픈 서베이 뷰티 출처도 써주죠. 자, 오픈 서베이 뷰티 트렌드 2016을 보면은 뷰티 정보를 접촉하는 채널은 친구나 주변 사람이 많고, 고려 요소는 내 피부에 맞는 제품을 가장 우선순위로 고려하는구나 라는 트렌드, 그런 니즈를 요 뷰티 트렌드라는 레포트를 통해서 우리는 찾을 수 있었어요. 정말 쉽죠? 자,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살펴보니까 트렌드 뷰티 2014에는 이런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35세 미만 전업주부는 이런 니즈가 있었고, 20대 직장인은 이런 니즈가 있었고, 또 25세 대학원생은 이러한 니즈가 있었구나 라는 캐치를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페르소나를 만들 수도 있고, 이걸 바탕으로 예상 고객, 타겟 고객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예전 자료라서 그렇게까지 가독성이 좋지는 않죠. 그래서 조금 더 보완을 우리는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내용을 조금 더 간추리고 조사한 결과로 우리는 현재 화장품 시장에서의 뭐랄까 언맷 니즈, 언맷 니즈 정도로 되겠죠. 만나지 못한 니즈가 뭐가 있을까 라고 물어보면은
아까 그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하자면 뭐 이렇게 좀 더 예쁘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마찬가지로 뭐 25세 대학원생은 게디뷰티 이거 참 오랜만인데, 그래서 어떤 페인 포인트가 있는지, 그래서 어떤 니즈가 있는지, 마찬가지로 30대 전업주부는 어떠한 페인 포인트가 있는지, 어떠한 니즈가 있는지, 이거를 조금 더 알기 쉽게 표현을 할 수 있었어요. 다만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굳이 이거를 쓰지 않고 다시 차곡차곡 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표로 좀 입력을 해주죠. 그래서 이번에는 표를 줄 칸수를 3개를 해서, 뭐 예를 들면 이쪽 라인에는 페인 포인트를 채우고 이쪽에는 니즈를 채우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솔루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솔루션 나중에 나올 거니까 저는 이번엔 디렉션,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리고 아까는 누구였어? 20대 고객이었죠. 얘는 30대 고객 페르소나.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춰주고, 여기는 이제 조금 더 배경색을 주면 조금 더 가이드 느낌을 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페인 포인트가 있었냐, 그래서 뭐 이런 수많은 과대 광고, 이런 페인 포인트가 있었고,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이러한 현실적인 화장품 리뷰를 다루는 서비스가 필요해. 그리고 어떤 걸 해결할 거냐, 신뢰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30대는 화장품 성분을 구매한다 해도 어떤 상세 정보, 성분에 대한 페인 포인트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 피부와 맞는 성분인지 조금 더 쉽고 편하게 알고 싶다, 어떤 니즈, 언맨 니즈를 우리는 캐치할 수 있었습니다. 화장품 성분에 대한 인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라고 우리는 현재 화장품 시장에서 언맨 니즈를 찾아낼 수 있었어요. 자, 찾아냈죠. 다음. 자, 근데 여기서 제가 3번째 뭐라 했죠? 빠질 수 없는 게 있어요. 바로 직접 설문조사. 자, 그래서 사용성에 대한 고객 설문조사를 직접 해봤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뭐였냐 라고 봤는데, 잘 맞는 화장품이 있었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정말 잘 맞는 화장품이 있었다. 자, 그래서 이 설문을 마친 후에 바로 이 설문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분이 비슷한 화장품이 있으면 구매할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무려 76%나. 이건 물론 가상의 설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생각해 놓은. 그래서 이러한 설문 도출을 이끌어야죠. 시장에서도 내가 어떤 세운 가설을 증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무려 성분에 대한 니즈가 충분히 검증을 됐어. 그리고 요거는 칸 차지하니까 없애고 확보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여유 있게 확보를 했어. 그래서 우리는 트렌드도 확보했고 언맨 니즈도 발견하고 설문조사까지 했어.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나와야 될 게 뭐냐? 아까 가이드에 있었던 바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 그래서 성분 기반으로 화장품을 분석해서 내 성분에 맞는 화장품을 추천하고 리뷰, 후기를 공유할 수 있는 화장품 플랫폼을 만들면 어떨까? 이걸 만들 거야 라고 여기 필요성 부분에서는 전체적인 디렉션 부분을 잘 설명을 완료했죠.